이번 이야기는 와울림 자작 이야기 부엌 여자 귀신. 여자친구도 사귀어 본 적이 없던 내가 20살부터 돈을 모아 아파트를 구하게 되었다. 2개의 방과 거실,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 푼 한 푼 모아 장만한 집이라는 것에 너무 만족스러웠다. 예전에 살던 원룸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을 가져와 집안을 채워갔다. 이사를 했으니 친구들을 불러 집들이 겸 술 한잔을 했다. 물론 남자친구들만 잔뜩 집들이 와주었다. 야 상수야, 많이 컸네. 집도 사고. 한 손 가득 술을 사온 경수가 현관문을 들어서면서 한마디 내뱉었다. 돈 쓸 데가 없다 보니까 돈이 모이더라. 그래서 네가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임마. 스타일 좀 바꿔봐. 경수 뒤에서 건이가 매우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 야, 친구가 집을 장만했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원래 친척이 땅을 사서 대박이 나면 4배가 아픈 법이지. 야, 그런 놈이 한솥가득 안주를 사오셔. 야, 치킨에 유프 이거 얼마야? 건이의 양손에는 안주거리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확실히 축하해주기 위해서 왔다는 게 보였다. 이야, 집 높네. 이게 얼마짜리냐? 2억쯤 될 거야. 2억? 와, 진짜 출세했네. 경수가 사온 술들을 부엌으로 갔다. 친구들은 2억짜리 집을 살펴보고 있었다. 야, 근데 부엌에 이 검은 것들은 뭐야? 아, 그거 전 주인이 부엌에서 뭐 태워먹었나봐. 그래? 친구가 검은 그을음을 지우려고 행주로 닦아봤지만 닦이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계에 들은 바로 집주인이 음식을 하던 중에 프라이팬을 태워먹으면서 생긴 그을음이라고 했다. 누구나 프라이팬을 태워먹는 실수를 할 수 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술을 냉장고에 집어넣고 맥주를 꺼내 건이가 사온 안주를 곁들여 술파티를 시작했다. 한 잔 한 잔 목을 넘기는 시큼한 맥주 맛을 느끼며 담소를 나누었다. 그렇게 3시간 정도 지나자 벌써 시간이 1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야, 내일도 출근해야 하니까 이쯤 하고 다음에 또 보자. 정상적으로 출근하려면 이만 정리하고 잠을 자야겠다는 생각에 잔뜩 취해있는 친구들을 돌려보냈다. 술자리를 정리하고 잠을 자기 위해 씻고 나오니 벌써 시간은 12시였다. 출근 시간이 7시니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다는 생각에 안방 침대에 몸을 누웠다. 와, 이게 내 집이라니.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내가 원룸이 아닌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무언가 물건이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뭐지? 안방 불을 켜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딱히 무언가 넘어진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안방을 나와 바로 보이는 부엌을 살폈다. 가스레인지 옆에 놓아둔 맥주 페트가 뒹굴거리고 있었다. 바람 때문인가? 분명 내일 출근하면서 버리려고 올려둔 페트가 넘어져 있었다. 바람이 불어 넘어진 것이라는 생각에 창문이 열려있었는지 살폈다. 바람 때문이었네. 창문이 살짝 열려있었다. 그리고 창문을 닫고 다시 잠을 자기 위해 침대로 향했다. 부엌과 안방불을 끄고 침대로 향하고 있는데 뭐야?
둔탁한 물체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급히 불을 켜고 소리가 들린 부엌을 살폈는데 식탁 위에 올려둔 커피포트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아씨, 이게 왜 떨어져 있냐? 바다에 떨어져 있는 커피포트를 제자리에 올려두고 생각에 잠겼다. 분명 창문은 닫았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 떨어질 정도로 커피포트는 가볍지 않았다. 아, 뭐지? 뭐야? 아무리 생각해도 커피포트가 떨어진 이유가 생각나지 않았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무언가 내 뒤를 지나간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는데, 뒤를 돌아보았지만 뒤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보이지도 않았다. 아씨, 피곤한가? 아니면 취했나? 빨리 자야겠다. 양팔로 몸을 감싸며 급히 침대에 누웠다. 침대에 눕자마자 또다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부엌을 향해 소리를 질러보았다. 하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했고 덮고 있던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게 되었다.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불을 획 제치며 안방 방문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머리카락 끝이 삐죽삐죽 서는 느낌과 함께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다. 급히 이불을 덮고 머리 끝까지 끌어올리며 기도문을 중얼거렸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외우는 도중 이불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누군가 이불을 치우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다. 도둑? 강도? 귀신인가? 괴물인가? 수만 가지의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갔다. 이제는 공포도 소름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만이 남아있을 뿐. 본능은 이불을 치우지 말라고 하지만 이미 머리끝까지 올렸다. 이불을 살짝 내렸다. 이불을 치우자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있고 얼굴의 피부가 밑으로 쭉 흘러내린 괴물같은 여자가 내가 덮고 있는 이불을 잡고 있었다. 내 비명을 들었는지 여자가 나를 쳐다보았다. 아까와 같이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에서는 그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새를 긁는 듯한 목소리로 도망쳐라고 들려왔다. 그게 그날 내가 들은 여자 귀신의 마지막 그 말이었다. 그리고 나는 기절을 했는지 아무 기억도 없었다. 일어나 보니 병원이었고 내 비명을 들은 이웃집 사람이 119에 신고를 해서 현관문을 따고 들어왔다고 했다. 구급대원들이 안방에 이불을 잡은 채로 기절해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병원으로 이송을 하던 중 이송을 했다고 한다. 끔찍한 여자 귀신을 본 후 나는 나에게 이 집을 판 부동산 중개인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전 집주인을 만날 수가 있었다. 전 집주인의 말로는 죽은 아내가 요리를 하던 도중 불이 나게 되었고 초기 진압을 하지 못한 화재는 아내의 집을 불태워 먹기 시작했다. 자신이 입은 옷과 머리카락에 불은 붙었지만 아내는 안방에서 자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고 급히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남편을 깨웠다고 한다. 둘은 불길을 피해 도망쳐 나올 수 있었지만 화상이 심한 아내는 결국 병원으로 이송 도중에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이내 죽은 집에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집을 쌍값에 내놨고 그 집을 내가 발견하고 들어오게 된 것이었다. 집주인은 연신 미안하다며 돈을 돌려준다고 했지만 그 돈을 받지 않았다. 내가 산 첫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 후 지역의 유명한 무속인을 만나 지금까지 이야기 들려주었다. 혹시 이상한
집에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점이요? 무속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뭐 특별한 물건이 존재한다던가 아님 무슨 이상한 자국이 있다던가. 무속인의 말에 문득 지워지지 않다 그 검은 그을음이 떠올랐다. 부엌 그 가스레인지 벽에 검게 그을린 자국이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럽니까? 그런 말이죠. 무속인과 상담을 끝마친 후 집에 들어가기 전에 향을 사서 가스레인지 옆에 세워둔 후 불을 붙였다. 남편분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향을 피우고 소주잔에 소주 한 잔을 따랐다. 술 따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전에 느껴졌다. 소름이 뒤에서 느껴졌다. 이번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눈앞에 피어났던 향에 불이 꺼졌다. 향이 꺼지자 소주잔에 담긴 술을 싱크대에 따라 버리고 행주를 들고 검은 그을음 자국을 닦아낸다. 이번에는 놀랍게도 검은 그을음이 행주에 묻어져 나왔다. 지워지지 않았던 검은 자국이 이번엔 지워진 것이다. 무속인에게 들었던 대로 행위를 끝마치고 집안의 모든 불을 소등하고 잠자리에 누웠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았다. 그 후로도 집안에서 전과 같은 일과 여자 귀신은 등장하지 않았다. 아직도 기억 속에 그 여자 귀신의 모습이 생생하지만 온몸을 던져 남편을 구해낸 아내라는 생각에 전혀 흉측하게 생각되지 않았다.